자, 이번 주에는 9장 옵티마이제이션, 세계를 컨트롤한 최적화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공중전화 박스는 각 역군에 몇 개씩 설치하는 것이 최선일까?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끄는 수학. 이전에는 전쟁의 택틱 또 공격법은 군인이라는 전문가들이 담당하는 것이라는 전통적인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전통적인 생각이 제2차 세계대전에 깨졌다. 통계학과 확률론 그리고 기타 최신 수학을 구사한 아마추어 군인들인 과학팀이 전술 전략의 지휘 자료를 제공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면서 큰 효과를 올리게 되고, 이것이 전쟁 후에 수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또 하나의 답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자세히 들어가 봅시다. 예로 독일의 유보트와 일본의 가미가제 특공대라는 그런 위기를 대응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게 됐는데, 자, 이들에 대한 이런 강력한 공격 무기에 대한 방어 작전 계획을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봅시다. Operations Research는 경영과학, 최적화 이론 이렇게 불릴 수 있는데, 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OR팀이 1940년 영국군에서 창설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일 공군의 런던 폭격이나 유보트, 이게 소형 잠수함인데, 이 수송선을 공격하면서 그에 대한 대비하기 위해서 결성된 아마추어 전략팀이었습니다. 당시 영국 본토는 이 공업화되면서 식량의 대부분을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식민지에 의존해 왔는데, 2차 세계대전 말기가 되면서 식량 부족이 심해지면서 이제 먼 식민지로부터 배를 이용해요 식량들이 영국 본토까지 와야 되는데, 독일은 이 약점을 이용해서 이 식량 물자 공격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국의 이 수송 선단을 유보트를 이용해서 차례대로 격침해 갔습니다. 자, 이런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은 이런 물자 수송 선단 옆에 순양함이나 구축함, 어뢰정 같은 군함으로 호위하면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전력을 여기다 쓰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의 수비가 약화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은 수의 함선으로 가능한 많은 수송 선단의 배들을 지킨다. 즉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고자 하는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대안은 이 군 수뇌부가 아니라 이 블랙캣 나중에 이제 썰가 되는데, 이 블랙캣 경이 이끈 과학팀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연구를 이 Operations Research, OR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미국 태평양 함대는 이 자기들 말로 성공률 50%라는 일본의 이 가미가제 특공대, 이 폭탄을 장착한 비행기를 타고 자살 공격을 하는 이 일본의 특공대의 괴롭힘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팀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영국의 이 과학팀의 멤버를 보면, 블랙캣 경이 노벨상 수상자로 물리학자고, 이게 12명의 아마추어 군인으로 시작됐었는데, 어쨌든 블랙캣 경이 리더고, 수학자 2명, 수리물리학자 2명, 생물학자 3명, 이 천문학자, 물리학자,
또 측량기사, 육군 군인 이렇게 각각 한 명씩 팀을 짜서 이들이 군의 작전 계획을 협력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날 때는 이 규모가 365명으로 확장됩니다. 이 팀이 이룬 효과를 보면 레이더의 최적 배치와 고사포의 효과적 사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성과를 10배로 높이고 또 최적의 수송선단의 편성법과 유보트 공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그 유보트의 4분의 1을 격침하고 바다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독일의 유보트는 이 작은 잠수함으로 이 배들을 물속에서 공격을 했고 이미 일본의 가미까지 특공대는 신풍이라 그러죠. 그 목표가 비행기 한 대당 함선 한 대를 폭파하고 죽는다. 자살을 부추기면서 50%의 성공률을 자랑한다고 신문에 쭉 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신문에 이제 일본에서 계속 누가 뭘 했고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가 이 함선을 폭파시켜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랑을 이제 했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전후 협상을 하면서 그동안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그렇게 해서 죽은 전사한 조종사가 예를 들어 1000명이면 그러면은 너희들이 50대 미국 함선을 폭파시켰다는 소리니까 50대 함선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 10% 정도였다고 나중에 수정돼서 어쨌든 전쟁 끝나고 나서 실제로 얼만큼 했는지 조사를 다시 해서 이제 많이 과장됐다는 전쟁 중에 그런 얘기를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발전한 이제 수학이 이제 어떤 식으로 체계화되는지를 봅시다. 경험과의 성립과 종류. 자, 새로운 수학의 탄생. 이 미국의 과학팀에서는 발족 시에 가미까지 특공대 2000대의 데이터를 통계론, 확률론 등으로 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분석을 하여서 공격을 받았을 때 대형함, 또 소형함의 최적 대응 방법, 또 공격기가 상공에서 돌입해온 경우와 해면에서 거의 닿을 정도로 평행으로 공격해오는 경우에 따라 함선이 대피하는 최적의 행정 지침, 그러니까 매뉴얼, 군사 매뉴얼들을 제작하게 되고 등 각 조건, 장면,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지침을 주게 됩니다. 이 지침을 적극적으로 따른 함대의 피해는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이 지시를 무시한 함대는 전과 같이 피해가 50%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과학팀 연구는 실질적으로 성과를 올리면서 큰 신뢰를 얻게 됐고 전쟁이 끝나면서 이 팀의 멤버들은 다시 대학이나 연구실로 돌아갔지만 이런 연구가 사회에도 충분히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Operations Research가 학문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연구 이론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 이유는 실제 우리들의 생활도 어떤 의미에선 전쟁 상황과 비슷하다. 따라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즉 최적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는 수학이 중요한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 새로운 수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그런 상황에 도움이 되게 되는데 사회 전반에 관계되는 상황, 인간 개인의 일상생활의 필수인 내용 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선형계획법, 대기행렬이론, 게임이론, 네트워크이론 등등을 쭉 들 수 있는데 먼저 이 표를 하나 보면 이 소세지 하나 만드는데도 비엔나 소세지 하나 만드는데도 수십 개의 이 재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을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만들면서 고객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품질을 만들어 내려면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 자. 먼저 선형계획법부터 보죠. 여러 종류의 제품의 생산량 비율, 또 혼합비료의 배분, 또 햄 소세지 등의 제품 생산, 공장, 아파트의 건설 계획 등에 쓰이는 그런 경영과학 이론을 선형계획법
이라 하고, 또 대기행렬 이론은 뭐 야구장이나 극장의 매표소 개수를 몇 개 만드냐, 공중전화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버스나 열차 운행 횟수, 교통 신호의 신호 조절, 빌딩의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의 개수, 레스토랑의 테이블의 개수, 또 공장에서의 공구, 또 개수 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게임 이론은 뭐 바둑이나 뭐 장기의 작전, 스포츠의 경기 운영, 경매, 입찰, 뭐 생산과 재고의 균형, 판매 전략, 회원들의 뭐 사원의 건강 관리, 철도에서의 레일 교환 시기 등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 네트워크 이론은 이 공장과 판매점의 통로, 뭐 그 물류센터와 뭐 사업 장들 사이의 네트워크, 또 셀프 서비스 가게에서 물건의 배치, 또 방 안의 가구 배치, 컴퓨터나 윈공유선의 배선들 배치 등등 네트워크 이론이 사용되고, 또 분업법은 공장의 자동 흐름 작업의 조직, 또 일정 계획을 세우거나 작업 순서를 만들고 하는데 사용됩니다. 뭐 예로 이렇게 개찰구에 개수는 몇 개를 만드는 게 적당한지, 물건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하는데, 이런 데 쓰이는 것들이, 그런 이론들이 다 수학에서 이런 오퍼레이션 리서치에서 시작된 겁니다. 수학부터. 실제 응용을 해본 수학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실제 사회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생각해서도 올리세요. 각각의 전쟁 위에 그 오퍼레이션 리서치 또는 각각의 뭐 선형계획법 또는 게임 이론 또 네트워크 이론 등등이 전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한번 찾아서 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는 Q&A에 2번, 예습하면서 하나 이상, 복습하면서 수업 끝나고 나서 뭐 제가 느낀 점이라든지 또는 배운 내용 정리라든지 아니면 파이널로 하나 이상 올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걸 내가 최소한의 요건으로 요구했고, 그걸 맞추지 못한 학생, 매주 그 조건을 맞추지 못한 학생은 패스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게 보태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는 이제 이 주에 최소한 4회 이상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회는 그 수업, 온라인 수업 시간, 중에, 토론에 자료를, 정보를 공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에 코멘트를 내거나, 또는 토론에 참여하거나 하면서 2회 이상 참여하는, 즉, 주 4회 참여가 여러분들의 필수 리콰이어먼트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한 수학. 도구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제를 만든다. 자, 도구가. 최적해를 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투영되는 아이디어인데, 회사를 경영하면서 기업의 대표는 항상 업무 효율이나 회사 발전을 생각해왔고 또 할 것입니다. 인간 개인 생활을 예로 들어도 즐겁게 일하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누구나 생각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이들도 군인과 마찬가지로 이 오퍼레이션스 리서치의 감각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큰 공장을 하나 건설하려고 한다면, 새 공장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실제로 생각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은 절약해야 되지만, 또, 오래, 안정적으로, 또, 자기들이 원하는 충분한 시설을 갖춘 훌륭한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뭐, 수많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면, 연립 1차 방정식이 되는데, 어떤 수학적 모델링도 결국은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택해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대개 그 미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100개나 200개의 미지수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이나 또는 부등식을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문제, 이런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에 대한 최적해를 이제 구하려면 손으로도 구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보통의 사회 문제들은 사이즈가 3x3이나 4x4 정도가 아니라 100x100, 200x200, 1000x1000, 어떤 경우엔 10,000x10,0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0x2만 이렇기 때문에 손으로 계산해서는 답을 얻기까지에 몇 년이 걸리고, 그 결과를 얻었을 때는 이미 다 공사는 끝난 후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이론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는 그걸 이론을 사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했었는데, 그래서 이전에는 이 본능적으로 그런데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을 잘 맞춘 한 사람들이 사회에서 큰 성공들을 거둘 수가 있었는데, 그 직관에 의존했었는데, 컴퓨터가 출현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아무리 사이즈가 큰 문제도 실제로 해를 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전에 이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문제,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도구가 손에 쥐어진 셈이고, 실제로 그 도구를 이용해서 사회가 원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새로운 발상, 이 경영과학이 새로운 수학이 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새로운 수학이 탄생한다는 의미고 또 그런 사회적 상황입니다. 이 첫 번째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가 대포가 탄생하면서 미적분학이 시작되는 때라고 한다면, 두 번째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는 이 과학팀, OR팀에 의해서 탄생했다고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계속 강조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 새로운 발상의 다음번 새로운 발상의 수학은 무엇일까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그 감각을 얻고 실제로 적용한다면 여러분들은 새로운 파이오니아가 돼서 큰 포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요 근래 여러분들이 많이 이름을 접하게 되는 그 젊은 천재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왜 수학사를 배우는지, 그 배우는 이유에 대한 답을 얻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200개의 미지수를 갖는 연립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성립과 해법. 자, 회사의 발전을 위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기로 했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게 많죠. 이런 공장 하나 세우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주식을 증자도 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은행에서 돈 융자도 해야 되고, 또 공장 설립할 장소도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의 면적이나 가격도 고려해야 되고, 이 얼만큼 건평을 얼만큼으로 하고 층수를 얼만큼 할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공장을 운영하려면 설비, 또 재료 조달, 공원수와 임금, 사이즈가 커지면 직원을 얼만큼 더 늘려야 되고, 또 기계를 얼만큼 더 사서 집어넣어야 되고, 또 생산품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더 많은 생산품은 어떻게 생산하고, 또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고, 또 어떻게 재고 관리를 하고, 또 어떻게 물류 처리를 하고 하는, 생각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이거보다는 더 싸야 되고, 이거보다는 더 좋아야 되고, 이거보다는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부등식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등식들을 쭉 연결시켜 놓으면, 그러면 그 모든 거를 만족하는 그런 해가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겠죠. 그런 것이 이런 이걸 보통 feasible solution이라 그러는데, feasible solution set이라 그러는데, 이 안에서 이제 옵티멀 솔루션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또는 부등식을 푸는 걸 찾을 수 있지만, 이제 보통 보다시피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0차, 200차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되면 어차피 손으로 하는 데는 이론적인 해답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답을 구해내는 건 뭔가 도구를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자들이 그 시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그래서 통계학이 생기면서 수학과 전공자들이 통계학과를 만들면서 통계학과 교수가 되고, 또 우수한 연구자가 되고 했듯이, 또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서 수학자들이 새로운 분야의 개척자들이 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컴퓨터 사이언스도 있고, 그리고 산업공학도, 인더스트리얼 엔지니어링도 수학자들이 개척한 분야라고 보면 됩니다. 주산 1급의 여성 3명이 미지수 30개가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합시다. 자, 미지수 30개 연립 1차 방정식.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한다. 주산하는 사람.
생각해보면 얼만큼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지, 기가 막히게 계산을 잘하는 사람도 어느 순간 그냥 손바닥 안에 있는 조그만 기계만 효능만큼도 안 돼 버릴 수도 있다는, 그것이 사회의 변화예요. 자,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새들 포인트와 옵티멀 솔루션. 이 승마용 안장은 수학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봐서 알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포물선, 이 Q가 있고 포물선 P가 있다면 포물선 P의 가장 리스트, 가장 작은 점, 작은 포인트, 가장 낮은데, 또 포물선 Q의 가장 큰데가 만나는 점, 이런 점이 이제 새들 포인트인데, 포물선 P의 최소값이면서 동시에 포물선 Q의 최대값인 이런 것을 이제 안장점이라고 하는데, 경영과학에서는 이제 옵티멀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이런 옵티멀 솔루션이 앞에서 얘기했던 큐잉 시열이나 또는 게임 이론에서 필요로 하게 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야구장이나 극장에서 매표소 개수를 많이 하면 경비가 늘어나고, 또 적으면 줄이 길어져서 고객들이 불평하니까, 또 사원들의 건강관리를 잘 해주기 위해서 너무 자주 하면 진단 비용이 늘어나고, 또 그것을 아깝다고 또 기간을 너무 길게 하면 그 중에서 사원들 중에서 큰 질병이 늦게 발견돼서 의료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하니까, 이 적절한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을 찾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상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철도 회사에서 철로 교환을 자주 하면 사고는 방지되지만 또 비용이 너무 들어서 문제가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최소의 학습량으로 최고의 성적을 받자 하는 게 보통 학생들이 하는 생각이죠. 자, 우리는 사실 이런 옵티멀 솔루션을 언제나 생각하면서 살고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옵티멀 솔루션과 안장점들의 관계입니다. 자, 9장은 우리가 전쟁에서, 또 다른 전쟁에서 수학이 기여하면서 새로운 분야를 만들어내게 된 오퍼레이션 리서치,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한 내용을 다룬 9장이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